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여보, 이렇게 갑자기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던 남편은 퇴근길 교통사고로 갑자기 저를 떠났습니다. 30년을 함께 지내온 남편이었기에 갑작스러운 이별이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 있었고, 저는 그저 기계처럼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엄마, 와이프 말이 맞아요. 아버지도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저는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늦지 않을 테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무세요. 그러나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저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챙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회사 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시동생이 회사 걱정을 하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속삭임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여보, 엄마가 회사 일에 너무 집착하시는 거 아닐까? 그러게 말이야. 그냥 우리가 맡아서 하면 되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빈소를 정리하면서도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고 아들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 알았다. 회사 일도 생각해야 하는데. 어머님, 그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지금은 좀 쉬셔야죠. 장례식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옷장 안 남편의 양복들, 침대 옆 놓인 슬리퍼, 책상 위에 놓인 안경까지 모든 것이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떴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꼭 참석하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투에서 어떤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회사 일을 거론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알았어. 내일 가보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혼자 걸어가야 할 길이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저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죠. 어머니, 지금 바쁘시지 않으시죠? 엄마,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님, 회사 일은 이제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회사 일에서 손을 떼시는 게 어떠세요? 아버님도 그러시길 원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회사를 맡아서 할 테니 어머님은 편하게 쉬세요. 저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읽고 온 회사였기에 쉽게 물러날 수는 없었죠. 아들은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더욱 섭섭함을 느꼈어요. 회사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이질감이 사무실 안에 가득했어요. 회사 경영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그건 알고 있지?
어머님,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예요. 저는 며느리의 도발적인 태도에 놀랐지만 차분히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직원들 앞에서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이미 회사를 물려받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고, 중요한 결정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처리하려 했어요. 점심시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사가 조심스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둡더군요. 사모님, 며느님이 이미 거래처들과 개별적으로 미팅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들어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저는 그제서야 며느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 상황을 준비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걸까요? 회의실에서 나오는 직원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독단적으로 회사의 주요 사업 방향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회사는 제가 맡아서 할 테니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신뢰했던 며느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여보, 우리가 그토록 키워온 회사인데.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았어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을 더는 방관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와서 회사 일에 연연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서 회사와 가족의 미래를 지켜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아침부터 며느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단단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더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아버님의 유언장이에요. 아버님께서 회사를 저희에게 물려주신다고 직접 쓰신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도 회사는 저희 것이 된 거죠. 어머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결정하신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유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선명했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들었어요. 남편은 생전에 저와 모든 일을 상의했습니다. 하물며 회사의 경영권 같은 중대한 결정을 혼자 내릴 리가 없었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평소 필체와는 미묘하게 달랐어요. 특히 경영권이라는 단어 앞에 여백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유언장 언제 작성된 거니? 2달 전이요. 아버님께서 몰래 준비하셨대요. 며느리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처럼 들렸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남편이 평소에 쓰던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진짜 필체와 유언장의 글씨체를 비교해보니 확연히 달랐어요. 남편은 항상 이응을 쓸 때 특유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글씨에는 그런 특징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이건 위조된 것 같은데?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 남편이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금고를 열어보니 진짜 유언장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금고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는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런 의심을 하시면 안 되죠. 엄마, 우리도 다 힘들어요.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유원장으로 무슨 짓을 하려는 거니?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진짜 유언이 궁금했지만 더 큰 배신감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제는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위조된 유언장으로 회사를 가로채려는 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넘어갈 수만은 없었거든요. 아침 일찍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며느리가 벌써 와서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어머님, 이제 회사 경영권을 정식으로 이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의 유언장도 있으니 이제 순순히 물러나시죠.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실 때가 됐어요. 이사회 자료를 보니 며느리가 이미 새로운 임원진 구성까지 맞춰놓은 상태였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들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직원들에게도 보여줘야 했거든요. 이 회사는 내 남편과 내가 함께 일궈낸 거야. 어머니,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후 제 사무실로 찾아온 며느리는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뒤에서 침묵만 지켰죠. 지금이라도 포기하시면 체면 구길 일은 없을 거예요. 경영권을 넘기시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받아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미소가 저에게 힘을 주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더 이상 기다릴 생각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옆 사무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걱정 마. 내일이면 다 끝날 거야.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이 무엇일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저녁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예고도 없이 들어섰어요. 며느리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아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미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직감했죠. 어머님, 오늘은 꼭 결정을 보고 가야겠어요. 엄마, 이제 그만 회사에서 물러나. 가족을 위해서라도 양보하셔야죠. 어머님, 이러다가 우리 관계까지 깨질 수 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네요. 강하게 나가면 저희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목했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며느리는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놓더니 회사 지분 포기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온 것 같았어요. 저의 침묵이 이어지자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뒤에서 어깨만 움츠리고 있었죠.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어머님이 고집을 부리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희들도 좋을 게 없을 텐데.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거실에 무거운 침묵을 채워갔어요. 어머님,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하길 원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기회들을 드렸잖아요. 저는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류를 찢었어요. 이 회사는 내 전부야. 너희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 어머님, 그렇게 나오시겠다는 거죠? 마지막 기회라며 협박하듯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문득 남편이 그리워졌습니다. 엄마, 우리도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오늘 아침 회사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김 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비 내리는 카페에서 김 부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함이 가득했죠. 사모님, 며느님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몰래 주주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미 몇몇 거래처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으셨대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사모님,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김 부장의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회사 전산실에서 자금 흐름을 확인해 보니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이 여러 건 발견됐어요. 며느리는 이미 주요 거래처들과 비밀리에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모두 며느리의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죠. 인사팀에서는 며느리가 핵심 직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회사 자금으로 접대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사모님, 이건 회사 법무팀 김 과장이 몰래 전해준 자료입니다. 며느님이 개인 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자료를 훑어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새로운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회사 자금이 며느리 개인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이체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았죠.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이 모든 게 다 계획된 거였구나.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며느리가 제출한 유언장과 남편의 평소 필체 샘플, 회사 자금 내역까지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갔어요. 베테랑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필체 감정을 의뢰해보면 위조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 같네요. 회사 자금 유용건도 명백한 횡령에 해당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시면 승산이 높아 보이네요. 증거 자료들을 더 수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 흐름을 추적할 만한 자료가 더 필요해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가족 간의 일이 법정으로 가게 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죠. 저는 회사로 돌아와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어요. 사모님, 이건 며느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입니다. 하나둘 모이는 증거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오후 회사 법무팀에서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추진하던 새로운 법인 설립 서류였어요. 어머니, 설마 저희 몰래 다른 일을 꾸미시고 계신 건 아니죠? 엄마, 이제는 그만 포기하세요. 갑자기 사무실에 들어온 며느리와 아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자. 세상에, 어머님 그렇게 나오시겠다는 거죠? 며느리의 당당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겐 든든한 법적 조언자가 생겼어요. 모든 증거가 다 있어.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해질 무렵 며느리가 갑자기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다급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강압적인 태도로 들어서는 며느리를 보며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드립니다. 지금 당장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세요. 이러다가 회사가 망하면 어머님도 책임져야 해요. 저희가 경영권을 가져오는 게 회사를 위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수 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해요. 아들과 며느리의 협박 같은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회사의 재무제표를 모두 확인한 뒤였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하면서 자금 흐름이 불안정해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남편과 함께 이 회사를 키워왔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회사를 망하게 만드는 건 너희들이야. 어머님, 그렇게 고집 부리시다가 후회하실 겁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의 가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직원들에게 모든 걸 알릴 거예요. 어머님이 회사를 망치고 있다고요. 저는 침착하게 서류 한 장을 꺼내 며느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며느리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증거였어요. 이걸 직원들한테 보여주면 좋겠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반격은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어머님, 이걸 어떻게 들고 계세요? 나가봐. 더 이상 할 말 없지?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따라 멀어져 갔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출한 유언장이 위조됐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떨렸어요. 전문 필체 감정인이 꼼꼼하게 유언장을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유언장은 100% 위조된 것이 확실합니다. 서명 필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잉크 성분도 최근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어요. 변호사는 유언장 위조가 명백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횡령 혐의와 함께 며느리를 고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의 아내를 고소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생계도 걸려있는 일이었어요. 이 서류들은 횡령 혐의를 입증할 자료들입니다. 사기죄도 추가할 수 있겠네요.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는 동안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며느님을 구속 수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해요.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예고도 없이 들어섰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님, 저희 모두 망하자는 거예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앞에 놓인 서류들을 보더니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했어요. 이제 와서 협박해봤자 소용없어. 변호사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고 하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와의 신경전을 벌인 후 일단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가족 간의 갈등으로 밤잠을 설치다 보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화장실로 가다가 그만 쓰러질 뻔했어요. 괜찮으세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옆집 할아버지가 구급차를 불러주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힘들어하는 걸 눈여겨보고 계셨나 봐요. 응급실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증세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입원을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걱정되어 망설였지만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태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왔어요. 엄마, 많이 아프신 거예요? 병실에 들어선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은 채 모른 척했어요. 직원들이 보내준 문자를 확인하니 며느리가 제가 입원한 틈을 타서 회사 문서들을 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참에 회사 일은 저희한테 맡기시죠. 엄마도 이제 쉬셔야죠. 며느리의 말에는 위로보다 계산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 건강마저 이용하려는 것 같았어요.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봤던 석양이 떠올랐어요. 제가 간병인이라도 구해드릴게요. 그동안 회사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 저는 눈을 감은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건강도 챙기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았어요. 김 부장님, 회사 일은 잘 부탁드려요.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표정이었기에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진찰실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던 의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암이 의심됩니다. 초기 단계라 다행이지만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스트레스가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입원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유난히도 맑았지만 제 마음은 흐린 구름에 가려진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하자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담당 의사는 제 상태가 심각하니 당분간 회사 일은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료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이럴 때일수록 회사는 저희가 맡아야죠. 엄마, 이제는 건강만 생각하세요. 며느리의 말에는 여전히 속셈이 엿보였습니다. 제 병환을 이용해 회사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어요. 간병인은 제가 알아볼게요. 회사 일은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눈을 감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도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회사를 가져와야 해. 엄마가 이대로 회사에 복귀하시면 안 돼. 이제는 치료와 회사 두 가지 모두를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병실 창가에 앉아 있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평소에도 남편과 절친한 사이였던 이웃이었어요. 아마도 제 상황을 전부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사모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사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전에 대기업 법무팀에 있었거든요. 며느님의 행동이 모두 불법이에요. 사모님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며느리의 회사 자금 유용건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전직 법조인의 경험으로 볼 때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위조된 유언장부터 회사 자금 횡령까지 모든 일이 할아버지의 예상대로였어요.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죄입니다. 회사 자금 횡령도 입증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노트에 꼼꼼히 메모를 하시더니 신뢰할 만한 법률팀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기에 더욱 든든했어요. 그때 병실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재빨리 메모를 제 베개 밑으로 숨기셨어요. 어머님, 누가 오셨나요? 이웃집 할아버지가 그냥 심심하시다고 들르신 거야.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로 말씀을 돌리셨습니다. 며느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병실을 나갔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전직 법조인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어요. 할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 직원들이 몰래 병문안을 왔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어둡고 긴장된 것을 보니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며느님이 회사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이사회를 마음대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강압적인 태도로 나오세요. 중요한 거래처들과도 독단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어요.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할 것 같아요. 개발팀장은 며느리가 회사의 주요 사업 방향을 완전히 바꾸려 한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거래처들과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해요. 인사팀에서는 며느리가 자신의 편인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앉히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회계팀 직원은 며느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증거 자료들을 몰래 모아두었다고 했어요. 어머님, 누가 오셨나요? 며느리가 갑자기 병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 상태를 걱정하러 온 척하며 돌아갔어요. 직원들이 이상한 소리 하진 않았죠? 회사는 제가 잘 꾸려나가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이미 회사가 자신의 것이 된 것처럼 굴더군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며느리도 병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원들이 전해준 소식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회사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이웃집 할아버지가 오늘도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전직 법률팀장이었던 친구분과 함께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불법 행위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시더니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조언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였어요. 법률팀장 출신인 할아버지 친구분은 며느리의 행위가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직원들이 모아둔 증거들도 법정에서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승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죠. 할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법률팀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는 며느리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증거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금액도 상당했어요. 회계팀이 몰래 모아둔 자료들도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며느리의 불법 행위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제보한 내용도 도움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거래처와 맺은 비밀 계약서들이 발견됐거든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엄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며느리와 아들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였습니다. 더는 숨길 것도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 저의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서 있기만 했고요. 법률팀은 내일이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모든 걸 인정하고 돌려놔. 며느리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오늘 아침 병실로 찾아온 며느리의 얼굴은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에 강압적이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예전의 며느리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이제 모든 걸 돌려놓을게요. 어머님만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회사도 다시 어머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보여준 행동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법률팀에서도 며느리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증거가 나오자 급히 꺾이는 모습이 진심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보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 손주도 생각해 주세요. 엄마, 이제 정말 뉘우쳤나 봐요. 아들까지 나서서 며느리를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법 행위를 덮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명확한 선을 그어야 했어요. 잘못한 걸 알면서 왜 그랬니? 며느리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검찰에 고발장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뒤늦은 후회로는 이미 저지른 잘못을 덮을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어. 드디어 법적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변호사님이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의 유언장 위조와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며느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이제 회사 경영권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도 나올 거예요. 며느님의 개인 계좌도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법률팀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 이렇게 법정으로 가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회사와 직원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검찰 수사관들이 회사로 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사무실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됐대요.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엄마,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병실로 뛰어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하나둘 밝혀질 테고 법의 심판대 위에서 모든 것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졌어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지 마.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정의가 바로 서길 바라고 있었나 봐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제 법이 모든 것을 판단할 거예요. 이제 검찰에 가서 실토하는 게 좋을 거야. 아들의 침묵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아들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병실 창가에 앉아 있는데 문득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키워온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남이 되어버릴 줄은 몰랐네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너무 약했나 봐요. 아내 말만 듣고 엄마를 외면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들마저도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고 방관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회사에서는 검찰 조사가 한창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씩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엄마가 이러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아내도 구속되고 이제 회사도 잃게 생겼어요.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와 직원들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검찰 조사실에서 며느리가 모든 것을 실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언장 위조부터 회사 자금 횡령까지 모든 사실을 인정했대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제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아들이었어요.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인데 이렇게 변해버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돈 앞에서 가족도 버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창밖으로 늦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쓸쓸한 날씨였어요. 며느리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아들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해요. 병실 창가에 기대어 앉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배신이 이렇게 끝이 날 줄은 몰랐네요. 이제 가봐. 다시는 오지 마.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병실로 찾아와 판결문을 보여주셨어요. 며느리의 유언장 위조와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회사 경영권도 다시 제게 돌아오게 됐어요. 사모님, 승소하셨습니다. 유언장 위조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회사 경영권은 즉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횡령한 금액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제 회사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승소했다는 기쁨보다는 가족 간의 일이 이렇게 끝나버린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환영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회사를 떠나고 나니 모두가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그동안 쌓아온 거래처들과의 관계도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맺은 불공정 계약들도 모두 재검토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엄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뒤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예요. 병실 창밖으로 겨울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난 일들을 모두 덮어주려는 것처럼 하얗게 내렸어요.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올 필요 없어. 변호사님은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회사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회사를 지켜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됐네요. 여보, 이제 제가 잘 지켜낼게요. 오늘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병실이 아닌 제 집 현관 앞이었어요. 며느리는 출소 후 처음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도도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군요. 모든 걸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엄마, 저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요.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현관문 앞에서 무릎까지 꿇은 며느리를 보니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딸처럼 여겼던 사람인데 이렇게 남이 되어버렸네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의욕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가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무릎을 꿇어도 소용없어. 엄마, 저희가 얼마나 반성했는지 아세요?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아들은 어깨를 떨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눈물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옆집 할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제게 더 가까운 가족같이 느껴졌어요. 돌아가.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마. 현관문을 닫으며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배신을 용서할 순 없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예요. 여보, 우리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회사로 돌아온 첫날, 저는 새로운 경영진 구성을 위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제는 제 나이도 있고 건강도 좋지 않아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기로 했어요. 이웃집 할아버지께서 추천해 주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업계에서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었어요. 사모님, 회사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해요. 새로운 사업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도 개선하고 싶습니다. 사모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기업 문화를 잘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제가 일궈온 회사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특히 신임 대표이사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상처받은 직원들의 마음을 달래는 게 먼저라고 하더군요. 이제 회사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푹 쉬세요. 직원들이 사모님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제 사무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쌓아온 추억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어요.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여보, 이제 회사는 좋은 분들이 맡아주실 거예요. 직원들은 제가 완전히 물러나는 걸 아쉬워했지만 이제는 젊은 경영진에게 맡길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회사를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니어도 회사가 잘 운영될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사모님, 이제 편히 쉬시면서 가끔 놀러 오세요. 회사에서 물러난 후 저는 이웃집 할아버지와 함께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법 쪽의 경험을 살려 지역 주민들의 법률 상담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이제 좀 편해 보이시네요. 우리 같이 좋은 일 해봐요. 덕분입니다. 어르신 감사했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참 행복하지 않나요? 내일은 경로당에서 식사 봉사가 있습니다. 요양원에도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네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던 제게 이런 봉사활동은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어요. 요양원에서는 제 나이 또래의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저희 봉사단체도 한번 나와보세요.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셨으니 이제는 행복하실 차례예요. 봄이 오면서 동네 꽃밭 가꾸기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꽃을 심으며 잃어버렸던 생기를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위해 늘 좋은 일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덕분에 하루하루가 새롭고 보람찼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지역 신문에서 저희의 봉사활동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기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오늘 하루를 이야기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여보, 저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와 아들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이웃분들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현관 앞에 서 있더군요. 엄마,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너를 보니 할 말이 없구나. 아내의 잘못된 행동을 막았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이제는 정말 달라지고 싶어요. 다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봉사활동을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아들은 제가 들고 있던 봉사 물품을 보더니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께서는 아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며 한 번쯤은 기회를 줘도 좋을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나 보구나. 엄마, 이제는 제가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뉘우침이 보였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어르신들도 자식은 어떤 잘못을 해도 결국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해. 그동안 네가 한 행동들을 생각해봐. 봄바람이 불어오는 현관 앞에서 아들은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도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며칠 후 아들이 요양원 봉사활동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묵묵히 청소를 하고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준다고 해요. 엄마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이웃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새로운 인연이 생겼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시작한 법률 상담 봉사도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사모님, 우리 동네의 보물이세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요즘 사모님 덕분에 동네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 동네 분들의 따뜻한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지역 각자의 사연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게 됐어요. 지역 신문에서는 저희의 봉사 활동을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했습니다. 취재 온 기자는 저희의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함께 봉사하며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여보, 이제 저는 정말 괜찮아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남편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남편의 기일입니다. 이웃집 할아버지와 함께 묘소를 찾았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꽃을 들고 묘지에 도착하니 뜻밖에도 아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조용히 묘비 앞에 앉아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여보, 이제는 제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예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요. 봄바람이 묘지 주변의 꽃들을 살랑이며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우리를 반기는 것만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시다가 남편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아들도 이제 잘 살 거예요. 회사도 새로운 경영진 하에서 안정을 찾았다고 남편에게 보고드렸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구어온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요. 여보, 저 이제 행복해요. 아들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고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전혀 모르던 이웃이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었어요. 돈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직접 겪어보니 부모 자식 간의 정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봉사를 통해 그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따뜻함을 다시 전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더군요. 아들도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려고 해요. 결국 삶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나 봅니다.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 살 것인지 아니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저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하루 제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이것이 제가 이 힘든 시간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30년 넘게 운영했다. 왜 그러니? 이런 허름한 곳에서 일하신다고요? 저희 부모님은 이런데 발도 안 들이세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듯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금세 자리를 떴어요. 어머니,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행동을 미안해하며 사과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30년 동안 이 가게를 운영하며 이런 무시는 처음 당해봤거든요. 사장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죠. 사장님, 좋았어요. 네, 금방 나갈게요. 일에 집중하려 해도 마음이 산란했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표현하지 않으려 했었어요. 그날 밤 혼자 가게 문을 닫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새겨봤어요. 어머님,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며느리의 마지막 인사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태연했고 그런 태도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말 속에 깔린 냉소적인 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손님들이 먹고 간 빈 그릇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인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도 저는 이 가게를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가게를 시작하게 된 건 25년 전 남편과 작은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후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해요. 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여보세요. 혹시 김영호 씨 가족분 되시나요? 네, 제가 아내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저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 남은 큰아들을 키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음식을 만드는 것뿐이었어요.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순대국 더 맛있게 만들어서 돈 많이 버세요. 우리 아들 엄마가 꼭 잘 키울게. 처음에는 작은 포장마차로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육수를 우렸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큰아들을 위해 버텨냈죠. 포장마차를 하면서도 저는 열심히 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더 맛있는 순대국을 만들기 위해 이곳저곳 맛집을 찾아다니며 연구했어요. 아줌마, 이 순대국 정말 맛있네요. 여기 육수가 참 시원해요.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시나요? 포장마차는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3년 만에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봤어요. 엄마, 우리 가게 생겼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다. 가게를 연 후에도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장을 보고 육수를 내고 재료를 손질하는 일상이 반복됐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사장님, 저도 일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일하면 힘들 텐데. 괜찮아요. 사장님처럼 열심히 할게요. 직원들도 한 명 둘 늘어났고 가게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큰아들도 무사히 대학에 들어갔고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세월이 흘러 큰아들이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저는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길 바라며 매일 기도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들어오고 난 뒤 가게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무시하는 태도에 저는 날이 갈수록 움츠러들었어요. 어머니, 이런 일 그만두시죠. 이제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찔렀습니다. 30년 가까이 일군 가게인데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참 서글펐어요. 가게 한켠에 있는 남편과 작은 아들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있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날을 맞아 아들과 며느리가 가게에 왔습니다. 명절이라 가게는 쉬었지만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엄마,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 저희가 사다 드릴게요. 사온 것보다 직접 한 게 맛있지. 저는 며느리에게도 음식을 권했어요. 명절이니 며느리의 마음도 조금은 풀렸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며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밤이 되고 가게 뒷정리를 하던 중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만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여보, 우리 엄마 가게 좀 부끄럽긴 해. 그러게 말이에요. 좀 더 고급스럽게 바꿔야 하는데 엄마가 고집이 세서 말이야. 언제까지 이런 허름한 가게에서 장사하실 거래?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만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럽다던 아들의 말은 다 거짓이었나 봐요. 며느리 앞에서는 저희 가게가 부끄럽다고 하다니 가슴 한켠이 시려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뒷문으로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 오래된 직원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게를 꾸려오면서 저는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 가게에서 아들을 키웠고 대학도 보냈습니다. 수많은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서 건네주시는 말씀이 저의 자부심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제 아들은 이 가게를 부끄러워한다니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일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이제 들어가세요. 응, 니들도 들어가. 밤늦게까지 혼자 가게에 앉아있던 저는 결국 직원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가는 길 달빛 아래 우두커니 서 있는 가게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 전부인 이 가게가 아들에게는 그저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라니. 그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0년 전통의 맛집으로 저희 가게를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망설여졌지만 직원들이 적극 추천해 주어서 출연을 결심했죠. 사장님, 정말 좋은 기회 아닌가요? 맞아요. 이제 사장님 가게도 알려줘야죠. 우리 가게 맛은 자신 있으니까. 사장님, 저희가 옆에서 다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직원들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방송국 PD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머니, 그런 싸구려 방송은 안 됩니다. 왜 그러니? 손님들한테 우리 가게 알리면 좋잖아. 그런 방송에 나가시면 저희 이미지 안 좋아요. 아니, 무슨 이미지라는 거냐? 우리 가게 홍보되면 얼마나 좋니? 어머니, 제발 체면 좀 지키세요. 며느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송 출연을 강행했습니다. 이제는 제 의지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촬영 날, 저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육수를 냈습니다. 카메라 앞이라 긴장됐지만 30년 동안 해온 일이라 손에 익어 있었죠. 사장님, 이 육수는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장 보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3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하셨다면서요? PD가 던지는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제가 걸어온 30년의 세월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며느리가 또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아들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방송 나가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엄마, 우리 좀 생각해 주세요. 난 그냥 내 가게 알리고 싶었어. 이제라도 방송 취소하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한참을 저를 설득했지만 이미 촬영이 끝난 상태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나가기 전날, 저는 혼자 가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고민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사장님, 내일 방송 나간대요. 우리 사장님 드디어 방송인 되시네. 걱정 마세요. 분명 잘 될 거예요. 직원들은 여전히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그들의 격려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밤늦게까지 가게에 혼자 남아 내일 방송될 영상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이 가게가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가한 평일 아침인데 문을 열기도 전에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어제 방송 봤어요. 30년 전통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희는 부산에서 왔어요. 전주에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주세요. 순대국을 끓이는 속도가 손님들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직원들과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지만 대기 손님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급하게 가게로 찾아왔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어머니, 와 대박이에요. 엄마,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어머니 가게가 이제 전국구네요. 며느리는 방송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저를 대했어요.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사진도 찍고 SNS에 글도 올리더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것도 기쁘지만 더 중요한 건 맛이니까요. 사장님, 오늘 매출이 평소의 3배예요.
손님들 반응도 너무 좋으시고, 이제 가게 더 크게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직원들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묵묵히 일만 했어요. 30년 동안 해온 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이 되자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엄마, 이제 사업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난 지금이 좋아. 프랜차이즈 제의도 들어오고 있대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란다. 아들은 계속해서 사업 확장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욕심을 부리다가 맛이 변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인기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직원들은 즐거워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맛을 지키려면 더 많은 책임감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 내일도 일찍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더 일찍 나와야겠다. 내일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텐데 저는 늘 해왔던 것처럼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오후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가게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조명 다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죠. 벽지도 전부 교체하고요. 직원분들 유니폼도 새로 맞춰야겠어요. 이제부터 제가 가게를 관리할 거예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직원들은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며느리는 제가 온 것도 모르고 가게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허락 없이 가게에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거였어요. 이 그릇들 전부 고급스러운 걸로 바꿔요. 메뉴판도 새로 디자인해야겠어요. 주방도 좀 현대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네요. 손님들 눈높이가 달라졌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오랜 직원이 저를 발견하고 눈짓으로 알려주려 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어요. 그제서야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안도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네 가게야. 어머니, 누구 허락 받고 이러는 거야? 며느리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곧 당당한 표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죠.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30년 동안 해온 익숙한 동작이었죠. 사장님, 저희 보고 그릇도 다 치우래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직원들이 하나둘 저에게 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 모든 걸 바꾸겠다고 했다는 거죠. 저는 묵묵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독단적인 행동이 화가 났지만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가게가 유명해졌으니 분위기도 바꿔야 해요. 나가라. 제가 인테리어 전문가랑 상담도 했는데 이 가게에서 당장 나가. 며느리는 제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이날 이후 며느리는 한동안 가게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가게를 지키는 일이 이제는 며느리로부터도 해야 한다니 참 서글픈 현실이었어요. 며느리의 무단점검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아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뒤에는 낯선 사람들이 몇 명 따라왔어요. 엄마, 이분들이 우리 가게에 투자하고 싶대요. 무슨 투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프랜차이즈로 키워보자고요. 우리 가게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엄마, 이게 좋은 기회예요.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게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줬어요. 마치 자기 가게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낯설었죠. 엄마, 이분들 얘기 한 번만 들어봐요. 난 지금이 좋아. 전국에 체인점을 낼 수 있대요. 30년 전통을 지키고 싶다. 엄마가 지금 고집 피우시는 거예요. 저는 육수를 끓이면서 천천히 생각했어요. 프랜차이즈가 되면 분명 돈은 더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장을 보고 직접 육수를 내고 손님 한 분 한 분 얼굴을 기억하는 이 일상이 저는 좋았어요. 사장님, 저희는 어떡하죠?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직원들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돌아간 후 아들이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훨씬 강한 어조였죠. 엄마, 왜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내가 일군 가게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엄마는 욕심이 너무 없으세요. 저는 묵묵히 일만 했어요. 아들은 한참을 더 이야기하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닌데 왜 자꾸 바꾸라고 하는 걸까요? 3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이 맛, 이 분위기를 저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사장님, 내일도 똑같이 하시는 거죠? 그래, 늘 하던 대로. 직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내일도 변함없이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점심 장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며느리가 또다시 가게를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무례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 하려면 더 깔끔하게 하세요. 손님들이 떠날까봐 걱정돼요. 앞치마는 왜 이렇게 더럽게 입고 계세요? 이래서 우리 가게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직원들은 며느리의 말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육수를 끓이다 말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에 20년 넘게 일한 직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우리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 어머니, 저는 그저 개선하자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당장 나가. 저는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30년 동안 함께 해온 직원들은 제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직원들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괜찮아. 니들 잘못 아니야. 저희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는 제 단호한 태도에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코웃음을 치며 나갔어요. 직원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간 자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묵묵히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죠. 오늘은 일찍 들어가. 사장님, 다들 고생했어. 그날 저녁, 저는 직원들을 일찍 보냈어요. 혼자 가게에 남아 30년 세월을 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함께 해온 직원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이들은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었는데 말이죠. 며느리의 오만한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 가게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니까요. 사장님, 저희는 늘 사장님 편입니다. 퇴근하면서 직원이 한 이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일요일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가족회의를 하자며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어머니, 가게 수익 구조를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장부 좀 보여주세요. 매출이 늘었으니 체계적으로 관리해야죠. 어머니,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주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마주 보았어요. 30년 동안 해온 제 방식을 이제 와서 뭐라 하다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은 노트북을 펼치더니 이것저것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가게가 자기네 회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내가 30년 동안 일군 가게야. 니들이 뭘 안다고 이래? 어머니, 우리도 이제 가족이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저는 테이블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는 제 가게를 이들이 무시하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주방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가게는 내 거야.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나가, 당장 나가. 아들과 며느리는 제 반응에 당황한 듯 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 가게는 제 전부니까요. 두 사람이 나간 후 가게는 무거운 정막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일을 재개했고 저는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 정말 끈질긴 것 같아요. 가슴 한켠이 먹먹했지만 저는 평소처럼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자식들마저 저를 몰아세우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이 되어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켜왔는데 이제는 가족들과 싸워가며 지켜야 한다는 게 참 서글펐습니다. 가족회의 다음 날 아들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이 아닌 평소 복장이었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매출이 올랐으니 저희도 이익을 나눠받아야죠. 그게 무슨 말이야? 제 명의로 된 가게도 하나 차려볼까 하는데. 이게 다 며느리가 시킨 소리지? 엄마, 이제 저도 사업을 해야죠. 아들의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키워낸 아들이 이제는 돈을 요구하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는지 다 잊은 걸까요? 가게는 내 거야. 엄마가 그동안 고생하신 거 알아요. 손 뗄 생각하지 마. 그래도 이제는 저희도 좀. 나가. 저는 아들을 가게에서 내쫓았어요. 30년 동안 이 가게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게 뭔가 싶었죠. 직원들은 이 광경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저희가 있잖아요. 주방으로 돌아와 일을 하면서도 아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대체 언제부터 저희 아들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저는 묵묵히 육수를 끓였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곳이에요.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죠. 사장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아니, 할 일이 남았어. 저희가 마무리할게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이들이 있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정작 제 아들은 이걸 모르나 봅니다. 밤늦게까지 가게에 혼자 남아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나? 아니면 제가 너무 믿었나?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장이 끝나고 직원들과 마무리 청소를 하던 중이었어요. 우연히 주방 뒤쪽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가게 관리를 못하시니 나중엔 제가 이 가게를 승계할 거예요. 저희는 사장님만 믿어요. 그건 저희 어머님이 제정신일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저희 어머님은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맡으면 월급도 더 올려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몰래 직원들을 회유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가게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야망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사장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사장님 몰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직원들의 단호한 거절에도 며느리는 계속해서 회유를 시도했어요. 저는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냄비를 3개 내려놓았어요. 그제야 며느리가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알아, 괜찮아. 저희는 절대 그런 제안 받지 않아요. 직원들은 며느리의 제안을 거절했다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리더군요. 이제는 직원들마저 회유하려 드는구나 생각하니 서글펐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해온 직원들을 이렇게 흔들려 하다니요. 내일도 늘 하던 대로 하자. 네, 사장님. 저희는 사장님 편이에요. 밤늦게까지 이 일을 곱씹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직원들마저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됐네요. 가게를 닫으며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요. 이 가게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니까요. 아침부터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물어보니 며느리가 유튜브에 가게 영상을 올렸다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보셨어요? 이게 뭔데? 며느리분이 찍으신 영상인데 마치 본인의 가게처럼 소개하고 있어요. 댓글들도 좋지 않네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며느리가 우리 가게 주방을 찍어 올린 영상이 있었어요. 허락도 없이 주방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도 모자라 마치 자기 가게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었죠. 저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네가 왜 가게 영상을 올려? 어머니, 홍보하는 건데 뭐가 문제죠? 허락도 없이 이러는 게 말이 되나?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고요. 당장 영상 내려. 며느리는 홍보용으로 찍은 거라며 변명했지만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가게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태도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직원들도 이 상황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무단으로 촬영된 자신들의 모습이 인터넷에 올라간 걸 알고 당황스러워했죠. 사장님, 저희도 영상에 나왔어요. 동의도 없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제 어떡하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무단 촬영과 영상 게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영상은 결국 내려졌지만 이미 퍼진 소문들은 거두어드릴 수 없었어요. 손님들의 시선도 달라졌고 불편한 눈총을 받는 일도 많아졌죠. 사장님, 이제 좀 잠잠해졌어요. 그래도 조심해야겠다. 저희가 지켜볼게요. 이제는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늘 조심스러워졌어요. 며느리가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거든요.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가게인데 이제는 며느리의 SNS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아침 가게 금고에 있던 장부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30년 동안 꼼꼼하게 기록해온 가게의 모든 내역이 담긴 장부였죠. 사장님, 어제 아드님이 다녀가셨어요. 우리 아들이? 네, 장부실에서 뭘 찾으시더라고요. 왜 말 안 해줬어? 죄송해요, 사장님한테 허락받으셨다고 말을 해서요. 직원의 말을 듣자마자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예상대로 아들은 장부를 가지고 있었고 컴퓨터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오셨어요? 제가 뭘 좀 개선하려고요. 누가 니한테 장부를 가져가라고 했어?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죠. 당장 내놔. 아들은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 장부를 들여다보았어요. 저는 그의 손에서 장부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적어온 장부인데 이렇게 몰래 가져가다니 화가 치밀었어요. 너희가 감히 내 가게에 손대. 엄마, 화내지 마세요. 이게 다 며느리 시킨 거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장부를 들고 그대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장부까지 훔쳐가며 이러는 걸 보니 이제는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장님, 죄송해요.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앞으로는 더 잘 지키겠습니다. 직원들도 미안해하는 기색이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달랬어요. 이제는 장부실에 자물쇠를 달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어 장부를 넣어두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제 자식한테까지 이렇게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게 참 서글펐습니다. 자물쇠를 채우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더 단단히 가게를 지켜야겠다고요. 이건 단순한 장부가 아닌 제 인생이 담긴 기록이니까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가게를 담보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명의의 가게를 담보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신청했다고요? 아드님이세요? 제가 허락한 적 없는데요. 그래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을 거예요.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이미 은행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너희가 정말 이러고도 내 자식이야? 엄마,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가게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게 네가 할 짓이야? 은행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과 다투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대출은 취소됐고 저는 그대로 가게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계속 뒤따라오며 설명하려 했지만 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직원들은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제가 평생 일구어온 이 가게를 아들이 담보로 잡으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밤이 되어서야 아들이 보낸 문자를 봤어요.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이 상처받았죠. 사장님, 이제 가게 문 잠그시죠. 그래, 고생했어. 가게 문을 잠그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 자식마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주말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가족 식사를 하자며 찾아왔어요. 며칠 전 대출 사건이 있었기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직원들도 보는 앞이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은퇴하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가게를 더 잘 운영할 자신 있어요. 네가 뭘 안다고? 요즘 시대에 맞게 바꿔야죠.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제는 대놓고 가게를 가져가겠다고 하는군요. 직원들은 이 상황이 불편한지 주방으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30년 했는데 이제 쉬라고? 저희가 모실게요. 가게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모두 계획적이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평생 해온 익숙한 동작이 이제는 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저희가 있잖아요.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저희는 평생 사장님하고만 일할 거예요.
직원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들은 진정한 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얼마 뒤 자리를 떴지만 저는 계속해서 일했어요. 이 가게는 제 전부니까요.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장님, 내일도 늘 하던 대로 하시죠. 그래, 우리 늘 하던 대로 하자. 사장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게요. 직원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저는 더욱 단단히 제 자리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침부터 직원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평소와 달리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그러다 20년 넘게 일한 주방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며느리분이 자꾸 찾아와서 압박을 하세요.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며느리의 갑질에 지쳐 퇴사를 고민한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들은 제 가족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저는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해온 이들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사장님, 우리 식구들 지킬 거야. 저희도 버티고 싶은데 며느리 신경 쓰지 마. 주방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눈물을 보였죠. 이들도 이 가게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상담했죠. 사장님, 저희는 여기가 좋아요. 다른 데 가기 싫어요. 사장님이랑 계속 일하고 싶어요. 가게로 돌아와 보니 직원들이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들을 지켜야 할 차례였어요. 30년 동안 함께 해온 우리 식구들이니까요.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직원들을 지키는 게 제 가장 큰 책임이 됐네요. 우리 식구들 힘내자. 네, 사장님. 장부 정리를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달 매출에서 상당한 금액이 빠져 있었어요.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아들이 가져갔다는 거였죠. 사장님, 아드님이 가게 돈을 가져가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를? 매출의 3분의 1 정도요. 급히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며칠 전부터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SNS를 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간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죠.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게 돈을 무단으로 빼돌린 이유를 묻고 싶었어요. 돈 왜 가져갔어? 엄마, 제 몫이잖아요. 네 맘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야. 가게가 잘 되니까 여행도 가야죠. 이제 니들 멋대로 하자는 거구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훔쳐 쓰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듯 했어요. 저는 곧바로 은행에 가서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더 꼼꼼히 체크할게요. 아니야, 내가 앞으로 직접 할 거야. 너무 속상하시죠? 이제는 매일 장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매출도 그날그날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 자식이 도둑이 될 줄은 몰랐네요.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변할 동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아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서글펐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가게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냐고 묻더군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거래처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님이 계약서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무슨 계약서요? 브랜드 사용권 계약이에요. 그런 적 없는데요?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가게 상표권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도장을 위조해서 계약을 진행하려 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가게는 내 목숨이야. 사장님, 진정하세요. 절대 안 돼. 저희도 이상해서 연락드린 겁니다. 거래처에서 나와 곧장 법원으로 향했어요. 며느리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알게 됐어요. 며느리가 이미 여러 곳과 비슷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사장님,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겠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가게로 돌아와 보니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들도 이미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죠. 사장님, 저희가 증인이 되어드릴게요. 고마워.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저는 30년 동안 지켜온 이 가게의 간판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법적으로라도 지켜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배신이 너무 아팠지만 이제는 더 강해져야 할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중에 며느리가 다시 가게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아들 없이 혼자서 왔는데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죠. 어머니, 솔직히 이 가게 우리 덕에 잘 된 거예요. 뭐라고? 방송 나가고 나서부터 손님이 늘었잖아요. 방송 반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딴 소리를 하나? 그래서 이 가게가 네 거라도 되는 줄 아니? 저희가 없었으면 여전히 동네 밥집이었겠죠.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주방 문을 열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손님을 내쫓은 적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당장 나가. 어머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제 니들 얼굴도 보기 싫어. 결국 이렇게 나오시겠다는 거죠? 내 가게에서 당장 나가.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가게 밖으로 밀어냈어요. 손님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는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래, 이제 정리됐어. 가게로 돌아와 일을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제 행동을 이해한다는 듯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죠.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와 아들을 내친 지 며칠 뒤 손님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인터넷에 우리 가게를 비방하는 글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인터넷에 사장님 욕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했다는 내용이에요. 며느리분이 올린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말을 잃고 서 있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거짓말까지 퍼뜨리는군요. 직원들은 저마다 휴대폰으로 인터넷 글을 보여줬어요. 내용은 하나같이 저를 나쁜 시어머니로 몰아가고 있었죠. 사장님, 저희가 해명글을 올릴게요. 아니야.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하자.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사장님, 저는 평소처럼 주방으로 향했어요. 손님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거짓에 흔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SNS에 진실을 알리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함께 해온 이야기를 하나둘 풀어내기 시작했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직원들이 하나둘째 앞에 모여들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죠. 사장님, 저희가 끝까지 도울게요. 우리 모두 사장님 편이에요. 30년 동안 함께 했잖아요.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해명할게요. 사장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들의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묵묵히 저를 믿어주는 직원들이 너무나 고마웠죠.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SNS에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해온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써내려갔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직원들을 아끼시는지 다들 알아야 해요. 매일 새벽 장 보시는 분을 어떻게 나쁘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진실을 밝힐 거예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잖아요. 사장님, 저희가 있잖아요. 직원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들이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일을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다듬었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사장님, 손님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가게 진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다들 사장님을 믿는데요. 저는 묵묵히 일만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있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도 함께 하자. 네, 사장님. 우리 식구들이 최고야. 직원들의 진심 어린 해명과 단골 손님들의 지지 덕분에 가게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더군요. 사장님, 우리 가게 기사 보셨어요? 무슨 기사? 지역신문에서 30년 전통 맛집 특집으로 다뤘대요. 사장님 인터뷰도 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기자들이 찾아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30년 동안 한결같이 가게를 지켜온 저희 이야기가 여러 매체에 소개됐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퍼뜨린 거짓말은 곧 사그라들었어요. 대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사장님, 이제 손님들이 더 많이 오세요. 맛도 변함없고 서비스도 그대로라고 하시네요. 오히려 전보다 더 잘 됐어요. 다들 사장님 편이셨나 봐요. 우리 가게 진짜 이겨냈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준 직원들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아침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시죠.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육수를 끓입니다. 30년 동안 해온 그대로의 모습으로요. 사장님, 아들분이랑 며느리분이 다시 오셨어요. 걱정 마. 이제는 괜찮아. 저희가 막을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정장 차림이 아닌 평소 모습 그대로였죠. 어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또 무슨 말이야? 가게는 저희가 물려받아야 해요. 너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렸구나? 법적으로라도 해결하겠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통첩에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가게를 노리고 있다니 참 서글펐죠. 직원들은 아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닌 가게를 빼앗으려는 남이 된 거죠. 니들한테 줄 건 없어. 어머니가 그러시면 할 수 없죠. 이제 그만 가.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아들은 결국 씁쓸한 표정으로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묵묵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겠더군요. 30년 동안 키워온 정도 이제는 다 식어버린 것 같았어요. 사장님,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 고마워.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괴롭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평소라면 손님이 없는 월요일 저녁, 저는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가게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이 가게는 나와 함께 해준 직원들에게 물려줄 거야. 사장님,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없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다들 앉아봐. 오랫동안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며 만든 가게 증여 계약서였죠.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이런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사장님, 저희가 어떻게 30년 동안 함께 했잖아. 이런 큰 결정을. 너희가 진짜 가족이야. 사장님,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가게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분을 나눠주기로 했다고요. 주방장은 눈물을 흘렸고 다른 직원들도 감격스러워했어요. 이들이야말로 제 진정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이가 없는 듯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30년 동안 함께 해온 이들에게 가게를 물려주는 게 가장 옳은 결정이라 생각했거든요. 가게 승계 소식이 알려진 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과는 다른 초라한 모습이었죠. 엄마,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뭐 하러 왔어? 어머니 가게, 저희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너희가 내 가게를 무시했던 걸 잊지 않았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라는 이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제 가봐. 엄마, 더는 볼 일 없어.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잠시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저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30년 동안 해온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저희가 있잖아요.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진정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내일도 늘 하던 대로 하자. 네, 사장님. 우리 식구들 잘해보자.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가족은 아니더군요. 때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30년 동안 저와 함께 해준 직원들처럼 말이죠. 제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은 결국 돈 때문에 저를 배신했고 며느리는 가게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힘든 시기에도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이제 저는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란 그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라는 걸요. 제 사연을 읽어주신 여러분,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한 번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일 수 있고 남이라 생각했던 이가 진정한 가족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